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8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계셨죠.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그곳이 김영자 할머니가 평생을 보낸 보금자리였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벌써 60년째 이어온 저녁 기도였죠.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성경을 읽고 아침 8시면 마을 교회로 향하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영자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온 할머니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같은 존재였죠. 할머니, 오늘도 교회 다녀오셨어요? 이웃집 아이 민호가 대문 앞에서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호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 많이 컸네.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네, 할머니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키가 쑥쑥 커요. 민호는 사탕을 받아들고는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마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일은 할머니의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가슴 한편에 묻어둔 아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고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죠. 교회까지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김영자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큰아들 동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회사 일로 바쁜 동수에게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동수 왔구나. 밥은 먹었니? 집에서 뭔가 해드릴까? 네, 먹고 왔어요. 엄마는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동수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걱정이 있었죠. 어머니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유산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넓은 한옥과 땅이 꽤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하셨지만 사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엄마, 혹시 몸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봐야죠. 괜찮다고 했잖니.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라. 김영자 할머니는 애써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사실 그에게는 회사 일이 더 급했거든요. 그날 밤 동수가 돌아간 후 김영자 할머니는 홀로 저녁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가슴에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죠. 마치 가슴을 누군가가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직 갈 때가 아닌데. 할머니는 간신히 전화기에 손을 뻗어 동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너무 아파. 빨리 와줘. 그 전화를 받은 동수는 급히 달려왔고 곧바로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상태가 꽤 심각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병실은 조용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꼭 전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60년 넘게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아니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라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또 다른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자식들이 모두 병원에 올 거라고 동수가 말했거든요. 그때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영자 할머니의 병실에는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큰아들 동수를 시작으로 둘째 딸 미경, 막내 아들 현수까지 세 남매가 모두 왔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미경이 형식적으로 물어보며 병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지만 자식들을 보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괜찮다. 너희들 바쁠 텐데 다 와서.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당연히 와야죠. 현수가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시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빨리 돌아가야 했거든요. 세 남매는 각자의 사정으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죠. 할머니는 가늘어진 목소리로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동수가 다소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어머니의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한옥은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지, 그런 현실적인 걱정들이었습니다. 교회 뒤에 묻힌 아이 좀 찾아줘.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 뒤에 묻힌 아이라니. 미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이미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죠. 그 아이, 이름도 없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것 같아. 나이가 나이인데 어쩔 수 없지. 현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와 미경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들에게는 어머니의 말이 그저 병으로 인한 헛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시니까 푹 쉬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세 남매는 이미 서로 언제 돌아갈지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딸인 정은이었습니다. 27세의 정은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할머니를 무척 따랐던 손녀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정은만큼은 할머니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정은이 왔구나. 김영자 할머니는 정은을 보자 조금 더 또렷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은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정은아, 교회 뒤에 묻힌 아이 꼭 찾아줘. 엄마가 미안해서. 정은은 다른 가족들과 달리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정신이 또렷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무슨 아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약물 치료의 영향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죠. 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여기 있어 줄래? 아빠도 회사 일이 있고 엄마도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미경이 딸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다른 가족들이 떠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있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은은 할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머니는 잠결에도 계속 중얼거리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아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잠시 깨어나셨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떤 아이 말씀이세요? 교회 뒤에 묻힌 아이가 누구인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정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은아, 할머니가 숨겨온 게 있어. 아무도 모르는. 하지만 그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잠에 빠져드셨고 정은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정은은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혹시 할머니 말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장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가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 사이에 이상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거든요. 195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할머니가 작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정은이 알고 있는 삼촌, 이모들과는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아이, 미안해.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교회 뒤에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할머니에게 정말 다른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정은은 사진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병실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죠. 교회 뒤에 묻힌 아이. 꼭 찾아줘. 정은은 그 사진을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모습과 그 작은 아이 그리고 뒷면에 적힌 절절한 글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은은 할머니가 평생 다니셨던 마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작은 교회였는데 할머니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곳이기도 했죠. 정은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 목사님 계신가요? 예배당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었죠. 아, 김 목사님은 지금 안 계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김영자 할머니 손녀 정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권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이름을 들으니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 영자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네, 그런데 할머니가 병실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교회 뒤에 묻힌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소하던 걸레를 떨어뜨리며 정은을 날카롭게 바라봤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옛날 일이라니요? 정말 교회 뒤에 누군가 묻혀 있다는 말인가요? 정은이 다그치자 권사님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다른 교인 몇 명도 예배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정은과 권사님의 대화를 듣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은 씨, 그런 이야기는 정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 좋지 않아요. 한 할아버지가 정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이 교회의 원로 집사님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뒤에 묻힌 아이를 찾아달라고요. 아이고, 영자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나 보네. 나이 드시니까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집사님은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정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교회 뒷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혹시 무엇인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교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정은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보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권사님이 마지못해 정은을 교회 뒷뜰로 안내했습니다. 교회 뒤편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들과 버려진 화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정은은 천천히 뒷뜰을 둘러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였지만 한쪽 구석에 유난히 잡초가 무성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어둡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죠. 저기는 뭐가 있나요? 정은이 그쪽을 가리키자 권사님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거긴 위험해요. 잡초도 많고 뱀도 나올 수 있어서요. 그냥 돌아가세요. 하지만 정은은 이미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헤치며 들어가 보니 정말로 뭔가 있었습니다. 땅에 반쯤 묻힌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가 보였거든요. 이게 뭐죠? 정은이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파내자 교인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았죠. 나무가 썩어서 거의 부서질 것 같았지만 앞면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개, 사랑해, 미안해. 정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 대신 아무개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사랑해 미안해라는 글씨에서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아이인가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교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무슨 일을 겪으신 건가요? 정은의 간절한 부탁에도 교인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정은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옛날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권사님이 정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그 십자가를 꼭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하신 그 아이와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거든요. 교회를 나온 정은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정자에는 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계셨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이 십자가 보신 적 있나요? 정은이 십자가를 보여주자 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그걸 왜 가져왔어? 교회 뒤에서 찾았어요. 김영자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하셔서요. 그러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영자 그년이 몰래 애를 낳았었지. 정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었던 거였죠. 어떤 아이였나요?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 얘기는 꺼내지 마라. 마을에 좋지 않아. 정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할머니에 대한 어떤 비밀이 이 마을에 깊이 묻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은은 엄마 미경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교회 뒤에 묻힌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셨거든요. 미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소리쳤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 얘기 다시 꺼내면 넌 이 집에서 나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가족들마저 이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정은은 엄마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부탁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후 정은은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찾아가기로 했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슈퍼 앞에서 80대로 보이는 이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씨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중 하나였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김영자 할머니 손녀 정은이라고 합니다. 아, 영자네 손녀구나. 영자가 많이 아프다고 들었는데. 이씨 할아버지는 정은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나무 십자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이곳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이씨 할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보자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아이고, 이런 걸 어디서 찾았니? 교회 뒤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묻힌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셔서요. 이씨 할아버지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정은을 슈퍼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았죠. 정은아, 이 얘기는 정말 오래된 얘기야. 내 할머니가 아직 처녀였을 때 일이지.
정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옛날에 1950년대였나? 영자 그년이 몰래 애를 낳았었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씨 할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그걸 말해도 되나? 이씨 할아버지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가 영자를 건드렸어. 영자는 아직 어린 처녀였는데 정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영자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난리가 났어. 그때는 지금처럼 개방적인 시대가 아니었거든.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큰 수치였지. 이씨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 아버지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어. 술만 마시면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었지. 영자를 때리고 또 때렸어.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거든. 정은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영자가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아무튼 숨을 쉬지 못했지. 이씨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영자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했거든. 집안 망신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뒤에 몰래 묻게 된 거군요. 그렇지. 영자가 혼자서 그 작은 아이를 묻었어.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도 직접 만들어서 세웠고.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7살이나 18살 정도였을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아이를 혼자 묻어야 했다니.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이 마을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리고 그 일이 알려지면 교회에도 좋지 않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로 했어. 이씨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영자는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더욱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해자인 할머니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니 이건 너무 부당했습니다. 그 목사는 어떻게 됐나요? 몇 년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났어.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지. 그때는 그런 일이 드러나면 오히려 여자 쪽이 더 손가락질 받는 시대였거든. 정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평생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니. 할아버지,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될까요? 이씨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직도 이 마을에는 그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괜히 또 문제만 커질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건 그 목사인데 왜 할머니가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은아, 세상 일이 다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특히 그때는 더했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꺼내봤자 영자만 더 힘들어질 거야. 정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얘기 캐러 다녔지?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당한 일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 꺼내서 뭐 하려고? 지금 와서 그런 걸 들춰내면 할머니만 더 괴로워하셔. 하지만 할머니가 찾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그건 할머니가 아프셔서 하신 말씀이야. 제발 그만둬. 정은은 더 이상 엄마와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은은 인터넷을 뒤져 1950년대 이 마을의 신문기사나 교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할머니의 일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정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 마을 교회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피해를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억울하셨겠다. 정은은 그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죠. 정은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밤을 새우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할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세요. 정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죠. 의식은 희미했지만 정은의 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정은이에요. 김영자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뜨시고 정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정은아, 찾았니? 그 아이. 네, 할머니. 교회 뒤에서 십자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넘게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였죠. 할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죠?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18이었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기억이 그날로 되돌아갔습니다. 1952년 봄 김영자는 마을에서 가장 모범적인 처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에서 노래도 불렀죠. 목사님이 나를 따로 불러서 개별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했어. 그날 밤 늦게 교회에 혼자 남아있던 김영자에게 목사가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성경 공부를 해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목사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를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김영자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18살의 순진한 처녀였던 김영자는 목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몇 달 후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무서웠어, 정은아. 정말 무서웠어. 당시 김영자는 임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몸의 변화가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죠.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김영자의 아버지는 성격이 거칠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를 참지 못했죠. 누구냐? 누가 내게 이런 짓을 했느냐? 하지만 김영자는 목사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처녀를 임신시켰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버지는 매일 나를 때렸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김영자의 아버지는 딸을 집 창고에 가둬두고 매일 매질을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매를 맞으며 김영자는 죽고 싶었죠. 그 목사는 모른 척했어. 교회에서 만나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 목사는 오히려 김영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교회에서 김영자를 보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죠. 마치 김영자가 스스로 타락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못했어. 1952년 겨울 김영자는 차가운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도 불러주지 않았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거든요. 태어난 아이는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는 집안 망신이라고 당장 치워버리라고 했어. 김영자의 아버지는 죽은 아이조차 집안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혼자 18살의 김영자는 차가운 겨울밤에 혼자서 작은 아이를 안고 교회 뒤로 갔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파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죠. 손도 제대로 못 봤어. 너무 작아서. 김영자는 아이를 땅에 묻으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이름도 지어주지 못해서, 따뜻한 곳에 묻어주지 못해서, 나무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세웠어. 아무개라고.
이름도 없는 아이라고. 그날 밤 김영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닌 거야.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정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속죄의 마음이었다니.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목사예요.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약해서. 할머니. 그때 할머니는 18살이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정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은아, 그 아이 이름도 없이 혼자 있어서 너무 불쌍해. 할머니, 이제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추모라도.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너희 가족들이 힘들어질 거야. 정은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해요. 그래야 할머니도 그 아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눈을 감으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60년 넘게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죠. 정은은 할머니 곁을 지키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가늘어진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정은아, 고맙지만 괜히 너만 힘들어질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동숙, 미경,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온 것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동수가 형식적으로 물어봤지만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형제들은 병원 복도에서 할머니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엄마, 혹시 유언으로 남기실 말씀이나 정리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경의 말에 김영자 할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재산은 너희들이 알아서 나눠 가져라. 하지만 할머니는 정은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가 교회 뒤에 있는 그 아이 제대로 모셔주면 좋겠어. 동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그 이상한 소리예요? 엄마,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헛소리가 아니야. 정말로 그곳에. 김영자 할머니가 간절히 말씀하시자 현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약 드시고 푹 쉬세요. 너무 힘드시니까 이상한 꿈을 꾸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할머니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삼촌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말로 교회 뒤에 할머니가 묻으신 아이가 있어요. 정은아, 너도 무슨 소리야? 미경이 딸을 나무랐지만 정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들도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해요? 할머니가 1952년에 당하신 일 말이에요.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너 어떻게 그걸?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실 형제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당하신 일들을. 김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말하지 못해서. 엄마.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런 아픈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오셨다는 것이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평생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신 거였군요. 현수도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너희들의 형이야. 아니면 누나이고. 김영자 할머니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였죠. 엄마, 그럼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일을 공개하면 마을에서 어떻게 될지 미경은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나면 가족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김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걱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힘들어할까봐. 그냥 묻고 가려고 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정은이 나섰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지우면 안 돼요. 그 아이에게도 기억될 권리가 있어요. 정은의 말에 병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정은이 말이 맞네요.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야죠. 현수가 먼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대할 텐데. 동수의 걱정에 정은이 답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정은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김영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아이 이름도 없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정은이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할머니는 평생의 죄책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김영자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걱정하셨습니다. 60년 넘게 마음에 품고 살아온 그 작은 생명을 잊을 수 없으셨거든요. 다음 날 정은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대신해서 그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가족들이 걱정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드릴게요. 그 아이가 잊혀지지 않도록. 김영자 할머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은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날 밤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60년 넘게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은은 할머니의 평온한 잠자리를 지키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이를 위한 일을 시작하겠다고요. 할머니와 그 이름 없는 아이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할머니의 오랜 고통도 이제 끝나갈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모두들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정은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어. 정은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공영방송 고발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 제보센터인가요? 6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과 그로 인해 태어났다가 죽은 아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할머니의 삶을. 네, 심각한 사안이군요. 저희가 취재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텔레비전 취재진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방송국 차량이 들어오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방송국에서 왔을까?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나? 취재진은 먼저 정은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은은 할머니에게서 들은 모든 것과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제공했죠. 이것이 교회 뒤에서 발견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고요. PD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나 증언이 있을까요? 네, 마을에 그때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취재진은 정은과 함께 이 씨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하시던 이 씨 할아버지도 정은의 간청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 영자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 씨 할아버지의 증언으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재진은 교회도 방문했죠. 목사님,
1950년대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나요? 현재의 목사는 그때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었지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하지만 취재진은 교회 기록을 조사했고 1950년대 그 목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임을 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급작스럽게 떠났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교회 뒤뜰도 조사해 볼 수 있을까요? 취재진은 정은이 십자가를 발견한 그 자리를 촬영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작은 무덤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취재진의 활동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60년간 묻어두었던 일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일이 방송에 나가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보이겠어? 괜히 옛날 일을 들춰내서 뭐 하려는 거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영자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그때 우리가 너무 모른 척했어. 마을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쪽과 그냥 묻어두자는 쪽으로 말이죠. 취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목사가 김영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였죠. 우리 누나도 그때 그 목사 때문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언니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쁜 여자 취급받을 뿐이었죠. 취재진은 이런 증언들을 모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죠. 토론회 당일 마을 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편에 앉아 있었죠. 이런 일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진행자가 질문을 던지자 반대편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60년 전 일을 들춰내서 뭐가 달라집니까? 죽은 사람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정은이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났다가 죽은 아이들도 기억되어야 해요. 정은이 말이 맞아요. 이씨 할아버지도 정은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침묵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요. 영자가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마을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교회 뒤뜰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한 거였죠.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우는 게 어떨까요? 정은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마을의 아픈 과거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며칠 후 교회 뒤뜰에서는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은이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 이제 편히 쉬어요. 당신은 사랑받았던 존재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읽는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슬픔도 컸거든요. 추모식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다가와 정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줬네. 그날 밤 정은은 할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제 그 아이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추모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교회 뒤뜰에 세워진 작은 추모비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꽃을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매주 그곳을 찾아가 추모비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와 그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은아, 우리가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영자가 그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마을 할머니들은 정은을 만날 때마다 후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자신들도 침묵의 공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들도 그때는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정은은 마을 어른들을 위로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무렵 정은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여성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은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엄마 미경도 찬성했죠. 엄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삼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와 현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사셨던 이야기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 알려도 될 것 같아. 정은은 몇 달에 걸쳐 할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자료들을 모두 담았죠. 책의 제목은 우리는 이름 없는 누군가 덕분에 사랑을 배운다로 정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사랑하지 못했던 그 아이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배웠다는 의미였죠. 책이 출간되자 예상보다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평생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셨죠. 제 할머니도 그런 비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정은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할머니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은은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뒤뜰의 추모 공간이 정식 추모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었죠. 시에서 이곳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은은 기뻤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추모원 개관식 날 정은은 할머니 무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할머니가 평생 숨기셨던 그 아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예요.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정은은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병실에서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멀리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죠.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정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시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잘못은 그 상황을 만든 사회에 있었죠. 정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중한 생명이죠. 그리고 할머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정은은 혼자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는데 마치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노을 같았죠. 할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 아이도 할머니도 이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은아. 돌아보니 엄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왔어요? 응, 오늘은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었어. 미경도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때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엄마. 정은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그런 아픔을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셨을 텐데. 모녀는 조용히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었던 아이도 함께요. 몇 달이 더 지나자 교회 뒤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추모 공간 주변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놀이터도 생겼죠. 할머니, 보세요. 이제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정은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그 소리가 이제 이곳에 가득했거든요. 정은은 가끔 이곳을 찾아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용기도 배웠고, 사랑도 배웠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노을이 지는 시간, 정은은 항상 이곳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그 시간에 말이죠. 할머니, 이제 됐어요. 그 아이, 우리 모두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도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숨겨왔던 비밀과 함께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고 용기를 얻고 진실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말이죠.